네, 저희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신 문제 중에 정희정 교수님께서 발달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2번 질문하고 15번 질문은 비슷한 질문이라 같이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호전 가능한지, 이건 아마 가로치고 인지가 나이가 들수록 호전되는지를 물으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인지와 발달 연령에 따라 발달 지연 정도가 다른데 나중에 학습이 가능할지, 이게 2번 질문이고요. 15번 질문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남아 7살, 7살입니다. 언어 지연이 돼서 언어 치료는 받고 있는데 포괄적인 발달 지원과 정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포괄적인 발달 지원 관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22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아까 할 때 그 위에 거요. 네, 치료. 아이고, 그 위에 거. 네네. 포괄적인 발달 지원 관리는 치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늦으면 운동 치료. 근데 아까 그 마지막 슬라이드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아이가 늦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하면 선별 검사를 해서 애가 정말 심각하니까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발달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하니 아기가 운동, 언어가 다 늦는 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운동에 관한 물리치료도 하면서 언어치료도 같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아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직 운동은 많이 늦는데 언어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 들으면 또 계속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소근육 운동이 발달할 때 물리치료는 대근육 운동 치료고요. 작업 치료도 같이 섞어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 치료가 돼서 어느 정도 언어를 따라잡기를 했으면 언어 치료는 하지 말고 물리치료만 또 작업치료만 이제 걸으면 또 물리치료는 그만두고 작업치료만 계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아기의 상태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치료하는 거고요. 이 과정이 영유아기가 지나면 그리고 5살이 돼서 인지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적장애라는 진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지교정 치료 혹은 학습 치료, 뭐 행동 수정 치료, 애기 행동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부족한 부분을 치유하는 거는 어려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5살, 6살 학교 갈 때가 되면 그때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적응 기술 훈련을 꼭 해서 그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고 애가 적응할 수 있게 의사소통도 잘 할 수 있게 사회성을 늘릴 수 있는 그렇게 치료를 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가 같은 IQ라도 적응을 잘하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질문지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두 번째는 5번, 19번, 24번, 25번이 다 같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발달 지연에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뇌전증으로 인해 인지가 늦거나 보통 아이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나요? 그리고 뇌전증과 예민한 기질이 연관성이 있나요? 뇌전증으로 인한 24번, 발달 지연은 정상 발달로 나아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25번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는 건지, 지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연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질문인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뇌전증으로 경기를 했을 때 발달 지연이 약만 먹고 있으면 그냥 오느냐, 아니면 약을 먹더라도 누구는 오고 누구는 발달 지연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느냐, 그리고 인지나 기억력이 이 치료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느냐, 결국 발달 지연이 나중에 정상이 되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꺼번에 모으면 아까 그 23번 슬라이드, 일반적으로 잘 조절되고 약 먹어서 경기 한 번도 안 하면 아무 발달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달성, 아까 뇌전증성 뇌증이라고 이제 심각한 정상 발달하다가 경기하기 시작하면서 막 쉬지 않고 경기를 하니까 발달이 퇴화를 하거나 멈춰버리는 아이들, 그래서 발달 지연이 동반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는 지연이 오는 거죠. 그리고 뇌전증도 난치성인 거고요. 근데 누구나 다 약을 먹는다고 발달 지연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25번 질문에는 지금 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가 늦을 수 있냐? 네, 약 중에는 메모리, 기억하는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또 뇌파의 이상파가 너무 많으면 그 자체가 뇌의 활동 속도를 떨어뜨려요. 사이코모터 그 스피드를 떨어뜨려서 반응도 느리고 기억도 빨리빨리 못하고 산수도 빨리 암산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약도 관련성이 있고 뇌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뇌전증 횟수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합하면 뇌전증 발생 횟수, 그리고 비정상적인 뇌파가 얼만큼 심각하게 얼만큼 오래 나타나느냐, 그리고 약 항경련제 어떤 걸 먹느냐, 그게 고용량이고 복합요법 같은 약이라도 일대 더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 뇌전증으로 인한 대근육, 소근육 발달 지연, 시각, 시지각, 사회성 부족 등 전반적 발달 지연은 예후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전반적 발달 지연, 글로벌 디벨로먼탈 딜레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운동 발달과 언어 발달이 늦으면서 사회성 발달은 있거나 없거나 이 두 가지 영역 이상이 늦는 경우를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산병원 클리닉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쭉 환자를 모아봤어요. 최소한 한 번 이상 다시 왔던 애들, 추적 검사가 가능했던 그런 환자들 중에서 첫 번째 진단명이 GDD였던 환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걸 봤습니다. 오늘 질문에 그게 딱 답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고 진단된 애들이 760명, 5년 팔로업 중에 760명 중에 51명이었는데 그 중에 78%가 GDD였어요. 나중에도 계속. 근데 그 GDD가 결국은 MR, 멘탈 리타데이션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16%가 ASD가 되고 그다음에 6%가 DLD가 됐어요. 그러니까 78%, 16%, 2% 해서 100%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글로벌 디벨로먼탈 딜레이는 대부분이 지적장애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강의 중에도 설명드렸지만 70 내지 80%가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로 가고, 옛날에 멘탈 리타데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지적장애라고 그러죠.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 이거가 대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언어도 늦고 운동도 늦고 다 늦으니까 결국 GDD는 MR로 가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정도가 너무 심한 GDD는 자폐장애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중에 상태가 좋은 GDD는 DLD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주 적고 6%밖에 안 되고, 예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아이들과의 갭은 여전히 큰데 걱정이야. 결국 정상으로 갈까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지금이 몇 살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인지검사를 해서 5살이 넘어서 지능검사를 했을 때 이제 지적장애로 나왔으면 70 이하로 나왔으면 이제 경도면 50이나 55에서 70까지를 경도의 지적장애라고 하잖아요. 이거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서는 아직 그 영역이 모자란 걸 열심히 하면 따라 맞추기가 막 되는데, 이제 이 5세 넘어서 인지 자체를 정상으로 바꾸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 제가 20년 이상 30년 이런 환자를 봤지만 그게 바뀌는 애들은 정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멘탈 리타데이션의 정의도 지수, 지능 지수 플러스 적응 능력까지 합해야 우리가 지적장애라는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숫자만 갖고 진단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응 능력을 올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성 증진 훈련, 또 나중에 크면 이제 직업 훈련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애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적응할 수 있게 해주면 경계선 지능이나 경도의 지적 장애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 뇌전증 발병 이후 발달이 지연되면서 놀이 수준도 정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경기가 생기면서 발달이 어레스트가 오거나 아예 퇴보가 오거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7살 정도에 하는 놀이를 즐거워한대요. 근데 애가 좋아하는 거 계속 놀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일까, 이런 놀이 수준인데요. 이거는 놀이 치료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애기가 7살 수준인데 10살 수준 놀이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자 이게 안 됩니다. 애가 따라올 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즐겁게 노시고요. 이걸 통해서 적극적인 자극이 된다면 다음 단계 조금 더 어려운 놀이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애기가 못하는 걸 억지로 건너뛰어서 3년 위에 거를 한다고 해도 그건 애기가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높여서 놀이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에서 전체 질문 한 10개에 대한 답을 해드렸는데요. 나머지 정서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지금까지 강의와 질의응답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후에 협회 홈페이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